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 쌤입니다. 교과서 7과 세 번째 영상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번 거는 요 니콜라스 윈턴 이야기, 즉 페이지 159하고 약간 있는 160하고 요 두 개로 이번 본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에 그냥 해버릴 겁니다. 앞에 나왔 앞에 나왔던 이야기 한번 간략하게 보고 할 건데,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말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영상은 1.5배속으로 해서 보세요. 수업 때만큼 뭔가 텐션이 오르지가 않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감동적인 멘트였죠. 어쨌든 1.5배속으로 해서 봐야 아마 잠이 좀 덜 오고 잘 확확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단어 학습지 이런 부분들은 잘 꺼내가지고 보세요. 안 찝을 겁니다. 찝으면 영상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싫죠? 답답하죠? 나도 힘듭니다. 지금 목이 아파요. 자, 앞에 나왔던 내용 간략하게 보고 봅시다. 일단 도입 부분 제목에서 작은 결정 그리고 큰 변화라고 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지 예상이 가도록 해줬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작은 그런 결정들 내리는 순간이 되게 많은데 이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세 사람의 예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의 예가 먼저 나왔었죠. 소아마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요. 시선이 두려워서 집안에만 있다가 작은 결정했죠. 뭐라고? 나갈란다. 나가서 학교 댕길란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그건 다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셀럽이라서 그래. 라고 작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게 되고요. 물론 좀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갈라는데 대학에서 야 니는 장애가 너무 심해서 못 받아주겠다. 심지어 직업 제할과요도 아유 우리 님 못 도와주겠다. 이런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걸 또 다 이겨내고 결국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버클리에 입학한 최초의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야의 이런 작은 결정, 그러니까 나갈란다 해서 오게 된 거는 지 인생에, 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지 인생에 있는 대학 가게 되었다라는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챙기게 된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자기를 찾던 까버렸던 직업재활과의 그 책임자까지도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 다음 있었던 거는 로사 박스라는 미국에 있던 야자 쉬는 시간 종입니다. 우리 합시다고만. 그 로사 박스라는 이 아줌마 아프리칸 아메리카 또 한글이 안 되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법으로 하고 있었죠. 주택, 교육, 직장, 버스 좌석 이런 데서도 법으로 나서서 차별. 유색인종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법으로 차별을 했는데. 심지어 그 나름대로 이 악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평등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느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이 불의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기로는 불의에 맞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행동은 작은 거였습니다. 버스 기사가 일나라 했는데 아니 안 일날래? 딱 그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체포가 되었죠. 체포가 되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와, 이 버스 이거 안 되겠네. 이 차별 법안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보이콧하게 되었고요. 1년 정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대법원에서 미국 법원 체계의 최상위 기관이죠. 대법원에서 야, 인종차별법 이거 위헌이야. 이제는 그 인종차별하는 거 법 다 없애.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유색 인종들의 그 비폭력 시민권
데모 운동이 활발하게 되었죠. 그 결과 여기는 지금 적히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에 사는 모든, 물론 이제 아직도 완전 다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많은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적 법안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용감한 맞섬 하나, 작은 결정, 맞서야지, 안 일러야지, 자리 안 비켜줘야지 했던 요거 하나가 이 인종,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인종의 시민권을 향상시키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법적으로는 그 제주 명동 요결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니콜라스 윈턴에 대한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저씨 뭔가 되게 애기 안고 있고 뭔가 자애로워 보이죠. 읽어봅시다. Nicholas Winton. It was a few days before Christmas in 1938. The Nazis were taking over Europe, and Nicholas Winton was in London getting prepared for a skiing trip to Switzerland. He received a letter from his friend Martin Blake, who was helping refugees in Prague, Czechoslovakia. 이 또 빈칭조 이런 거 안 적지 말자, 앉아. 며칠 전이었습니다. 뭐 하기 전,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었습니다. 1938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나치 하면은 그 알죠? 이거 뭐고 이건가? 이거 맞죠? 나치당. 그 히틀러 인마들. 또 완전히 또 인종차별적이고 이 나쁜. 그렇죠. 역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면 좋겠습니다. 나치는 were taking over, 점령했습니다. take over 하면 점령하다, 차지하다입니다. 점령하다. 나치가 이때 당시에는 유럽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은 was in London, 런던에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ing 분사 나왔네요. 하는 이겠네요. getting prepared,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면서? for a skiing trip, 스키 여행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to Switzerland, 스위스로. 우리 스위스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 내가 기억하기로는 스위스 국가를 부르는 방법이 4가지인가 있었거든. 뭐 이래저래 지그 나라에서 부르는 법, 뭐 보통 어디에서 부르는 법, 뭐 있었는데 그냥 스위tzerland라고 읽는 걸로 알면 제일 편합니다. 나도 좀 기억이 안 나 사실. 뭐 여러 개 있었는데 나 다음에 책 찾아보고 말해줄게요. 어쨌든 나치가 이 유럽을 점령했던 당시에 영국에 있던 이 사람이 룰루랄라 나 스위스로 스키 여행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야, 런던에 있었잖아, 영국에 있었잖아. 이쪽은 나치랑 나치 쪽이 아니었잖아. 완전 막 팍팍 반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막 나치의 이런 점령세 같은 걸 굳이 신경 쓸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He received a letter from his friend Martin Blake. 이 무슨 윈턴이고? 니콜라스 윈턴은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인 마틴 블레이크로부터, 동격이죠. 마틴 블레이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 친구인 마틴 블레이크는 뭐 했는 사람이냐? Who was helping refugees in Prague, Czechoslovakia. 이 친구 마틴, 이 사람이랑 이 마틴 블레이크는 helping refugees, 난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in Prague, Czechoslovakia. 체코, 우리 보통 체코라고 하죠.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에 있는 프라하입니다. 우리 프라하. 체코의 프라하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온 유럽을 다 댕기면서 막 그 숭헌짓들, 폐륜짓들, 막 유대인들 지기 쌓고 막 사람 다 죽이고 하니까 그쪽에 막 사람들이 도망 댕기고 난민들 막 생기겠죠. 근데 이 와중에 니콜라스 윈턴, 이 사람은 영국에서 막 편하게 안전하게 있는 와중에 마틴 블레이크, 이 친구는 엄청 험하지만 힘든 일, 이 프라하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었다 이겁니다. 멋진 친구를 뒀죠. 어쨌든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It read, I'm on an assignment and I need your help. Don't bother bringing your skis. 자, 편지에는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I'm on assignment. 나는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다. 사실 assignment 하면 우리가 보통 과제라고 표현을 하죠. 과제라는 말은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need your help.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Don't bother bringing your skis. 네 스키 가지고 올 필요 없어. 스키 가져오느라 번잡한 짓 하지 마. 원래 bother 같은 경우는 그 번잡하게 하다, 신경 쓰다, 애쓰다,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성가시다 이런 뜻이죠. 귀찮게 하다, 번잡하게 하다, 신경 쓰이게 하다, 괴롭이다, 성가시다, 이런 거 다 해당합니다. 하여튼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네 도움이 필요한데 don't bother. 귀찮게 하지 마라. 뭘로? Bringing your skis. 네 스키 갖고 오는 걸로 귀찮게 하지 마라. 그 말은 스키 갖고 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갖고 오지 마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은 뭔데? 야,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고 내를 좀 도와야겠다. 내 지금 어디고 프라하에서 난민들 도와주는 거 알지? 팔자 좋게 스키 와서 스키 타니마니 그런 짓 하지 말고 귀찮게 스키 갖고 오지 마라. 임무에 내 돕는 거나 좀 해도 라고 편지에 적은 겁니다. 요 부분에 조금 어법적으로 볼만한 게 사실 요것도 일부러 시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는 놓으세요. 요 it은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A letter from his friend Martin Blake.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편지가 쓰여져, 편지가 주어라면은 우리 여태까지 영어 알고 있는 걸로 본다면은 편지가 주어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잖아. 사람에 의해서 읽힘 당하죠. 그럼 원래라면 여기에는 사실 수동의 의미가 와야만 합니다. 편지는 쓰여져 있었다. 예를 들어서 it was written. 혹은 마틴에 의해서 읽혀졌다. 마틴이란다. 누구? 니콜라스에 의해서 읽혀졌다 하면 it was read. 이렇게 수동태가 쓰이는 게 기본입니다. 의미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그냥 능동태로 쓰였죠. 요거 어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요거는 문법책마다 설명하는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문법책에는 능동수동태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그냥 이 단어 자체에 또 종이 쳐버리네요.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능동의 의미도 있고 수동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단어 사전 찾아보면은 읽히다, 읽다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능동수동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수동으로 해석을 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 가끔씩 상황마다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ell,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sell입니다. sell. 팔다. 원래 팔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파는 거고요. 뒤에 팔림 당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죠. 근데 팔림 당하는 대상이 앞에 나오고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적히기로는 능동태의 모양이지만 해석할 때는 팔림 당하다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편지는 읽는다가 아니라 편지는 읽힘 당합니다. 뭐라고? 편지에 뭐라고 그럼 읽힘 당한다는 말은 우리한테 좀 안 익숙하죠. 편지는 쓰여졌다라고 하면 낫겠네요. 편지는 쓰여졌습니다. 뭐라고? 나 지금 임무 중이고 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스키 같은 거 갖고 오지 마라. 라고. 자, 윈턴 임마는 하필 딱 이 편지 받았을 때 뭐 했느냐? 나 스위스에 스키 여행 가야지 라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 스키 갖고 오지 말래. 그러면 고민을 의수를 했을 겁니다. Winton thought for a moment.
What should I put first, having fun or helping my friend? He decided to head to Prague. 윈턴이 고민을 했죠. 윈턴은 생각했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뭐라고 생각했느냐? What should I put first? 내가 무엇을 먼저 놓아야 하는가? 자, 먼저 놓다. 잠시만요, 여러분. 다른 전화가 와가지고. put first 하면은 우선으로 놓다 이거죠. 우선으로 놓다라는 거니까 그 말 그대로 우선으로 두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선으로 두다 무엇을 먼저 하는 게 낫나 무엇을 하는 게 더 좋은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둘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What should I put first? 나 뭘 해야 될까? Having fun 재밌게 지내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 즉 원래 계획대로 스위tzerland 가서 스키 타는 거 혹은 helping my friend 내 친구 돕는 거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난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작은 결정을 내렸죠. 뭐라고? He decided to head to Prague. 그는 프라하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head to 하면 우리 그냥 고입니다. 고 가다. head 머리를 to 어디로 향하다죠. 우리 머리가 시선이 어디로 향한다는 말은 글로 간다 이겁니다. 어쨌든 얘는 스키 여행을 가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친구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프라하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프라하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In Prague, Winton was struck by the harsh conditions in the refugee camps. They were overcrowded and there was a shortage of food and water. Winton became especially concerned for the children there and set up an office in his hotel to aid them. He came back to London to arrange the relocation of the children to England. Winton persuaded complete strangers to take the children in. It was no easy task, but Winton stuck to his motto, if something is not impossible, then there must be a way to do it. 자, 어쨌든 야가 프라하로 갔습니다. 자, 프라하로 간 뒤의 이야기네요. In Prague, 프라하에서 Winton was struck. 윈턴은 충격받았습니다. 원래 스트라이크 이거는 스트로크는 스트라이크의 수동형이죠. 스트라이크 뭔데? 때리다죠. 때리다. 우리 보통 머리를 때리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스트라이크 하면은 보통 어떤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강력한 충격 받았다라니까 말 그대로 강력한 충격 받다. 혹은 인상을 받았다. 강한 인상을 받다. 로 해석. 이거 왜 이러노 이거? 강한 인상을 받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충격 못 하면 됩니다. 프라하에서 윈턴은 충격받았습니다. 뭐에? By the harsh conditions in the refugee camps. 난민 캠프의 가혹한 상황들, 가혹한 처참한 상황들에 의해서 충격받았습니다. 난민도 꼬있어 해서 그래 어쨌든 뭐 적어도 뭐 잘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거죠. They were overcrowded. 그 난민 캠프는 were overcrowded. 그 완전 붐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거죠. 완전 붐볐고요. 그리고 there was a shortage of food and water. 물이 음식이죠. 음식과 물의 shortage, 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 그럼 물과 음식이 어쨌다? 부족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처음 딱 본 환경이 뭐냐? 여기 한 20명 들어가도 좁아 터져 보이는데 한 40명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 자노? 서 있기도 힘들겠다. 사람 너무 많아. 근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난민 캠프들 다 그랬단 겁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너무 막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 버티려면 적절한 음식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다. 없었다 이겁니다. 충격받았죠 거기에. 특히나 Winton became especially concerned for the children there. 윈턴은 뭐 하게 되었느냐? 특히 더 걱정했습니다. 누구를? The children there.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난민 캠프에서 봤을 때 그래 성인들은 좀 참을 수 있고 하지만은 애들은 그래 잘못했으면 바로 죽잖아. 야 윈턴이 이 상황에 충격받았는데 좀 더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애들한테 걱정이 더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턴은 셋업 설치했습니다. 차렸습니다. An office in his hotel to aid them. 호텔에 사무실을 하나 차렸습니다. 뭐 하기 위한 사무실을 to aid them.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the children there.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 애들을 aid, 돕기 위해서. 성인들은 그래 너가 알아서 어째 탈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애들은 그럴 힘이 없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해서 갔다가 호텔에 애들 돕는 사무실까지 땅 차린 겁니다. He came back to London. 그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rrange the relocation of the children to England. relocation 하면은 위치를 재배치하는 거죠. 재배치를 arrange,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예쁘게 말을 해볼 거예요. 재배치를 마련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재배치를 마련하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재배치, 아이들의 위치 이동하는 것을 arrange,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들을 위치를 근데 어디로? To England, 영국으로. 야 프라하에 갔잖아. 프라하에 있는 난민 아이들을 영국으로의 재배치, 그러니까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다시 일단 영국에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가 지금 그 프라하에 사무실 차렸어. 근데 프라하의 사무실에서만 해가지고 대충 막 기차 비행기 해가지고 영국으로 아들 보낸다. 그 영국에 아들 가가지고 그 영국에서 고아되는 겁니다. 뭐 길 잃고 미아되고 고아되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구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 혼자 거기서 보내는 것도 또 일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들여오고 하면은 이 그 국가 자기 본국에서도 뭔가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좀 준비가 돼야 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잠시 영국 이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Winton persuaded complete strangers to take the children in. 윈턴은 설득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 완전한 이방인들한테도 설득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To take the children in. 애들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뭐 제발 여기 너무 불쌍한 애들 난민 애들 있잖아. 얘들 저 있으면 죽는다. 야, 니 런던으로 들어갈 때 니 나중에 아니면 니 저 갔다가 런던 다시 올 거잖아. 그때 너그 아하고 너그 사촌 아인 것처럼 너그 조카인 것처럼 해서 5명만 데리고 와도 그 캠프에 있다. 내 이름하고 해줄게. 이런 식으로 사정 설득을 한 겁니다. It was no easy task.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윈턴 stuck to his motto. 윈턴은 stick입니다. stick to. stick 하면 원래 붙다 이 말이죠. stick to 하면 그래서 고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다. 즉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하다. 완전 이 입장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His motto. 그의 모토를 딱 고수했습니다. 야, 우리 모토 글쓰기 했는데 요도 모토 나오네요. 자, 야의 모토는 뭐냐? If something is not impossible. 만약 무언가가 완전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then there must be a way to do it.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다. 라는 그의 좌우명. 그럼 뭔데? 100% 불가능한가? 아니면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라는 그의 좌우명이죠. 그의 좌우명에 윈턴은 고수했습니다. 그 좌우명을 고수했다는 거는 윈턴은 완전히 이 애들, 이 난민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진짜 끝까지 열심히 했다 이거죠. 막 적당히 막 힘들다고 아예 안 할란다 치아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한 겁니다. Thanks to Winton's efforts, on March 14, 1939, the first train carrying young refugees left Prague, crossed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nd it arrived in England after a journey of 1,120 kilometers. 7 more trains followed and 669 lives were saved in total. 자, 윈턴의 노력 덕분에
1939년 3월 14일에 3월 14일 무슨 날이지? 화이트데이 맞나? 하여튼 뭐 3월 14일에 3월 14일에 첫 번째 열차 어떤 열차냐? Carrying young refugees. 어린 난민들, 그러니까 난민 애기들을 싣고 있는 우리 분사 이번에 계속 나왔죠. 뭐 하고 있는 어린 난민들을 싣고 있는 첫 번째 열차가 left Prague, 프라하를 떠나서 crossed Germany and Netherlands,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지나서 arrived in England,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After journey of 이만큼 1120km의 긴 여정을 마치고 긴 여정 후에 이만큼이나 길게 이동을 해서 여기 출발해서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 드디어 윈턴의 노력이 첫 번째로 빛을 딱 발하는 순간입니다. Seven more trains followed. 7개의 더 많은 열차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7개 더 많은 열차들이 따라왔다는 건 이 7개 많은 열차들도 어떤 열차들? 맥락상 추론할 수 있겠죠. Carrying young refugees가 생략됐겠죠. 똑같은 말이 생략됐을 겁니다. 어린 난민들을 태운 7개 열차가 더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669명의 9개의 생명들이 were saved, 구출되었습니다. In total, 총 669명을 살린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야, 요 뒷부분은 이제 이 문단 전체의 마무리니까 요까지 보면 일단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니콜라스 윈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스키 여행 가려고 했는데 스키 여행 갈까? 아니면 친구의 부탁 할까? 했다가 그래 친구 부탁 들어주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이 결정을 해서 프라하에 가보게 되니까 프라하에서 난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특히 이 윈턴은 어디에 아이들에게 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대피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669개의 생명들이 saved, 구출되었습니다. 작은 결정이죠. 뭐 어찌 보면 친구 편지한데 내가 그냥 스키가 더 타고 싶은데 할 수도 있는데 친구 뭐 해달라는데 한번 가보자 했던 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As you can see, the decisions you make today can go a long way. 다 읽고 합시다. As you can see, the decisions you make today can go a long way. So think twice before you make your next decision. The future you and possibly the entire world may thank you someday. 자, 네가 볼 수 있듯이 그 앞에까지 해서 이제 총 3개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가 볼 수 있듯이 as 뭐뭐 하듯입니다. 뭐뭐 하듯이 네가 위에서 보듯이 네가 오늘날 만들게 되는 그러한 결정은 can go a long way,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o a long way 하면은 도움이 되다, 유용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o think twice, 2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r next decision, 네가 다음번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요 글 제일 처음에 보면은 다양한 뭐 결정이 있었죠. 뭐 있었더라. 뭐 계단으로 갈까, 엘리베이터 탈까 이런 거였던가. 무슨 기억이 안 나네. 책 한번 찾아봅시다. 보자. 버스 탈까, 걸어갈까. 뭐 아니면 저 노숙자 도와줄까, 그냥 지나칠까 하는 그런 작은 결정들.
그런 작은 결정들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네가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때는 결정하기 전에 두 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The future you and possibly the entire world. 와, 장난 아니죠? 미래의 너와 그리고 혹시나 미래의 전 세계가 아마도 may thank you 너에게 고마워할지도 모릅니다. someday 언젠가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길 가는데 어떤 하나가 무단횡단 하락하는 거라. 저 막 차 빡 오고 있는데 그 딱 잡아서 살려줬어. 그러면서 딱 뭐라 한마디 해줘. 야, 니 무단횡단 한번 목숨 잃는다 하지 마라. 그러면 가가 이제 앞으로 무단횡단 절대 안 하겠죠. 근데 걔가 나중에 커서 예를 들어서 치매를 개발하는 그런 치료법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걔가 나중에 커서 너그 자식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여러분들이나 미래 전 세계가 고마워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커서 말하는 거죠. 와, 어릴 때는 무단횡단 하다가 막 째피가지고 막 혼이 이빨이 났는데 그때 혼내준 그 형아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없다. 인류의 미래는 그 형아 덕분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 본문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이번 과 본문에서는 쌤 누차 말했지만 너무 마이너한 어법들,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언급은 한 것들은 많지만 너무 마이너한 어법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이번 과는 어쨌든 간에 우리 ing 그 분사 ing pp 하고 오형식에 특히 그 목적 보호의 다른 것들 쓰이는 경우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 부분 정도들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쌤이 필기해줬던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제주명동 요결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법들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작은 문장 이런 느낌보다는 문단 내에서의 각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혹은 이 문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빠이.